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갈게요. 이제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합산해서 차기 대표 선출하기로 오늘 오전에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7대 3이었다가 지난해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당원 투표 100% 네. 됐다가 이번에 그러면 8대 2로 가는 거잖아요. 비대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당원 투표 7대 3, 8대 2 두 가지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비대위에서 8대 2로 결정을 한 거죠. 비대위원 다수가 여론조사 20% 적용 방식을 선호했다는 건데 좀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두 가지 안 중에 그래도 30% 원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대복귀죠. 30%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예측이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신 못 차렸다. 정신 못 차렸다. 네. 아직도 총선 민심을 모르는구나.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받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돼라고 하니까 최소한 그냥 20% 반영하자라고 결정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구조의 틀을 최대한 좀 변수를 줄여보자.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8대 2면은 누구를 얘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당신은 저기 지지정당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 민주당 지지하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조사 대상 아닙니다. 역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개혁신당 지지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저는 지지정당 없는데요. 그걸 대상으로만 이번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 형식적으로라도 총선 참패했잖아요. 우리 민심을 떠받들겠다고 했잖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 백드롭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변화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라는 백드롭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말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당에 대한 주도권을 친윤 세력이 놓치지 않겠어요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20대 80과 30대 70을 놓고 막 엄청나게 치열한 경론을 벌였다. 경론 벌일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도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유리하고 뭐 한동훈이 이거는 뭐 20대 80이면 더 유리한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사실은 뭐가 밤이나 낮이나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정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으로 잘 돼야지 민주당도 긴장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좀 발전을 하잖아요. 너무 못하고 너무 막 나가니까. 제가 이거를 저번에 김종혁 이제 조직부총장 지금은 사무부총장인가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 하지 마라. 여론조사 하지 말고 당심으로 100% 해라. 대신에 지금 영남 중심에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심으로 지금 당원들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보정을 해라. 예를 들면은 수도권, 뭐 호남, 뭐 충청 이런데 가중치를 더 돌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도 거기에 계신 당원분들 상대적으로 온건하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 뭔가 당이 노력을 할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60대가 너무 많으니까 60대 70대 많으니까 20대 30대한테 가중치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든지. 근데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그러면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원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중치를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정도로 충정을 하고 국민의힘이 잘 되길 원하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건 고발이고 징계고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왜라는 부분에서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 비율 크게 바꾸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마치 당심을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로 갔던 룰을 부정하는 게 문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 아니에요? 그렇죠.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도의 안정성을 지키려면 비대위를 왜 만들었어요? 제도의 안정성보다는 보다 개혁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대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비대위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제도의 안정성을 지키려고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 뭔가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당심이 많이 반영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당심이 많이 반영된 것이 문제여가지고 계속 이거 제도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참 대학 교수로서 평론가로서 많은 좀 활약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이구 그래 잘했네 결정 잘했어 라고 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지역별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뭐 가중치를 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당대표 할 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당원들의 좀 원적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영남 출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 원적이? 네,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거 가중치 그럼 주거지 주는 게. 중심인가요? 원적 중심인가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원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 왔을 때는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본인들이 또 원하는 보수 정당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 게 조금씩 좀 미묘하게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죠. 호남 출신들이 민주당 뭐 서울에 살아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영남에서 지지하는 분들보다 더 강경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가정치 주면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호남 어때? 호남. 아? 호남의 당원이 워낙 적으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뭔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최소한의. 뭘 바꾸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윤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참 거부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당원 50, 일반 국민 50 아니면 그냥 일반 국민 100%를 이번에 한번 뽑아봅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야 그래 국민은 바뀌겠구나 바뀌려고 노력을 하네 관심을 가져주지. 저 일반 국민 20% 그러면은 국민들이 에이 또 당원 80%로 지도부 뽑아 자기들끼리 뽑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뽑는다고 한들 당 지지율 상승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친윤 헤게몬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캠프 꾸려가지고 러닝메이트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 물색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다음 주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는데 네. 아직 캠프는 꾸리지 않았고 아 캠프는 안 꾸렸고 캠프를 어떻게 꾸려야 돼? 좀 보고서 좀 내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아 캠프 꾸릴 안을 가져와라. 네, 그래서 뭐 이란 이안 삼안에서 자, 첫 번째는 뭐 대산 빌딩에 캠프를 꾸릴까요? 몇 평으로 할까요? 아니면 한양 빌딩에 할까요? 이런 지금 보고를 통해 가지고 좀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뭐 어떤 한 빌딩에 캠프를 마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은 모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가까이 임무를 좀 맡겨가지고 요거 해줘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가장 골치 아픈 게 이제 최고위원 후보 물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제의를 한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이번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 나가볼까?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분은 네. 이제 의원이 아니에요. 원외예요. 그런 분이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가려면 현실적으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후원금 모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모금을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당의 선거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이미 총선 때 출마를 다 모금했기 때문에 자기 생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돈을 써가면서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한동훈 편에 서면 나는 공공기관도 못 가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좀 미적미적 되니까 이게 상당히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꿔서 좀 본인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 출마하려고 하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같이 좀 한번 뛰어봅시다. 라고 지금 좀 판단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먼저 구하지 말고 이제 출마하고 네. 나서 이제 찾는 걸로 네, 그 네, 후보군을.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2의 이준석은 안 되겠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예, 이 맞아요. 러닝맨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식물 대표는 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뭐 장성철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은 김무성 대표도 이제 주변에서 친박들이 둘러싸가지고 맞아요. 계속 막 반대하고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준석 서로 대표는 아예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도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금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를 하면은 그 지도 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명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2명을 당선권에 출마가 아니라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는 2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이거는 당사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예측하면은 김재섭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한동훈하고 손에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화해 볼까요? 출마할 거야 안 할 거야? 전화해볼까? 지금 말 못하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보시죠 한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